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실거래 지수 하락, 지금 16주째 지속되고 있는가요? 매매는 약간 폭이 줄었고 전세는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번 대선에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저는 대선 이후에 물량이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미 선반영되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규제가 해제될 때 혹은 규제가 새로 일어날 때, 규제가 일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한꺼번에 규제를 다 걸어버렸나요? 수십 차례 나눠서 했었죠. 규제 해제되면 거래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규제 이번에 해제할 때는 조정지역도 해제해주고 금리도 풀어주고 LTV고 뭐 다 풀어주고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모든 규제가 풀어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폭등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대출 금리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어제자로 한국은행 찾아봤는데 신규 대출 잔액 기준 요새 신규 취급액 기준 요걸 보니까 어제자로 다시 조사해보니까 올랐어요. 지난번에 3.63%였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 3.85%예요. 어떤 분이 대출 받으러 가보니까 은행에서 3.85% 달라 그랬대요. 이거 5년 고정에 그다음부터 변동금리 5년 고정 후 변동. 그러면 나 고정으로 끝까지 갈래요 하니까 4.65%인가? 이거 30년 고정. 30년 고정. 야, 근데 좀 살다 보면은 일본처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시기에 맞닥뜨린다면 이거 4.65%로 30년 고정해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죠. 지금 3.85% 신규 취급의 기준 따라서 쭉 가보니까 과거에 기준금리 2.5%나 2.75% 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예요. 현재. 그러면 그만큼 가상금리가 곱절로 늘어났다. 이거 금리 만약에 한 서너 번 올라가지고 2.5% 간다면 시중 대출 금리는 또 상상이 되시나요? 거의 한 5%까지 금방 올라가 버릴 것 같은 과거의 이 위기 상황 2011년 이 무렵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올라가는 거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음 달 되면은 코픽스 금리가 소폭 하락했었죠. 1.69에서 1.64로 소폭 하락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더라도 신규 취급의 기준 주담대는 3.8% 이하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 다음 혹시라도 금리가 한번 더 오르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픽스 금리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보시겠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대구 요거 21일자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09 요 두 수치 기억하실게요.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1이었나요? 네, 자 금방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난다 맞죠? 자 0.09였네요. 마이너스 0.09에서 전세 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물량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매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 마이너스 0.01 세종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세종이랑 대구랑 지금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세종이랑 대구랑 지금 엇비슷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이 매도 물량 증가가 심상치 않다는 거 한번 꺾여 올라갔는데 또 올랐어요. 매도 물량만 28,900개입니다. 28,900개.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은 50% 가까이 벌써 늘었네요. 전세 물량 증가도 이것도 심상치 않죠. 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8,244개 8,244개 매물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요. 정말 제목에 또 제가 그걸 붙여봤는데 월세 맞아. 월세 너 맞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로 하면 이거 한 25% 증가했나요? 한 23%? 월세 물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 물량이 9,500에서 11,800. 이거 한 2,300개 정도 증가했나요? 그러면 전체 매도 물량으로 치면은 한 25% 가까이 임대 물량 증가가 벌써 일어나고 있네요.
이 전년과 뭐 비교하는 건 비교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정말.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래 많이 신고되었어요. 49건. 49건 많이 신고되었어요. 30건대 거래 계속 지속되었는데 49건 굉장히 많아요. 신고가 10건 거의 20%를 넘어가는 신고가. 신고가는 영양가는 별로 없어요. 영양가 별로 없어요. 2월 현재 474건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신고가 와 의미 있네. 요거 의미 있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성우방,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나름 상승폭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요 신고가 나타났던 것들 거의 대형 평형대 49평형, 50평형 그렇죠. 외곽 지역은 7곡 지역은 대형 평형도 하락하는 현상. 요게 지금 혼재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제가 한 달 정도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신 더휴 웨스턴 팰리스 요 매춘동 요 대성인가요? 히읗 제가 아파트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요 제법 하락했는 모습 한 개 나타나고 요것도 보니까 하락해버리니까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역전되다시피 하는 현상 요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 개만 더 볼게요. 요 상승했던 거 오름폭 크지 않죠? 1700만원 신고가 10건인데 아까 그 가격대 한 1억 정도 올랐던 거 오성우방인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상승폭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하락을 보면 이 정도는 보합으로 봅니다. 이시아폴리스 거의 보합 정도로 보고 나머지 상인 영남 화성타운 8천만원 하락, 진로 이스트타운 한 7천만원, 신천역 요것도 제 근래 들어서 가끔 눈에 띕니다. 신천역 센트럴 리버파크 1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아지는 현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신고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찾아봤습니다. 오성우방 일단 대형 평형으로 가고요. 최저의 호가는 매도 호가는 7억 1,500만원 여기가 7억 1,500만원이 되겠고 높은 곳은 아이고 제가 안 찾아놨네요. 어쨌든 거래 금액이 9,500만원 오르면서 6억 9,500만원 여기까지 올랐어요. 2020년 말에 가파르게 상승했다면 뭐 거의 그 정도 급. 혹시 여기라도 20년 말에 높은 거래 가격이 조금 찍혔더라면 뭐 그때랑 동급인 가격 약간 올랐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평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얼마 전에도 거래가 한 건 있었는데요. 여기 빨간 점 찍혔는 거 보면은 빨간 점이 있고 또 하나 더 오르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2020년 말에 혹시라도 미친 거래가 있었다면은 뭐 거의 그때 동급이랑 조금 하락했는 정도 그런 느낌. 어쨌든 지금 거래되는 형태들은 요 점 제가 빨간 점 그리고 있는데 대다수가 거래가 요 가격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은 2억 9천만원 1월달은 2억 9천만원 수준에서 조금 2월달은 좀 떨어지는 모양새네요. 고가 거래가 생각보다 1월달엔 제법 되었다면 2월달부터는 조금 덜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하락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아이고 이거 제가 한 개 표시를 빠뜨렸네요. 한 65% 정도. 그 다음 6억 이상 거래량 아까 막 10억짜리 거래가 한두 건씩 터지곤 하지만 그래도 10억 이상 거래량 6억 이상 거래량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 않는다. 거래 비율도 약간 오락가락하지만 한 4% 정도대에 머물러 있다. 이게 조정되고 해상지고 해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다 이 머릿속으로 뭔가 그림은 다 그려요. 근데 안 움직여요. 문제는 저희 입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거래량 9건 중에서 신고가 0건. 자, 9건의 거래를 보면 모두 다 하락 거래고요. 조금 거래가 제법 이뤄졌던 게 구구동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이 분양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이 물건이 언제 분양되었던지, 언제 입주하는지, 언제 입주를 시작했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생각보다 사람들이 낮은 가격의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네요. 입주가 올해 한 5월달, 6월달 되나요? 그때 언제 이름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물건. 그리고 두류 파크 KCC 스위첸 요것도 거의 1억 가까운 하락 요것도 있었고요. 요것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다 힘을 못 쓰는 모양새. 서대구역 호재로 계속 한동 많이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그때 한창 때는 6억까지 갔던 게 현재 4억 7천. 이 호재 교통 호재니 뭐니 이게 상승할 때는 뭐든지 다 호재가 되지만 이 하락하는 이런 지금 모양새에서는 호재도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더라고요.
힐스테이트 대시양도는 아까 거래가 4건 있었는데요. 분양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매매가 되었는데 2021년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12월 말, 1월 말 12월 말, 1월 말까지 입주가 마무리되고 야, 이거 아직까지 조금 물량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11월 말, 12월 말, 1월 말까지 2달간 입주 기간을 줬다고 치면 2월 말, 3월 말. 이제 여기 입주 지연 이자를 내니까 짜증나서 정리를 하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이 3월 초니까 이번 달까지는 무조건 잔금을 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전세 거래량 52건. 아까 매매 거래량 49건인데 그거 조금 이따 짚어볼게요. 신고가는 3건. 1월달 전세 거래 많지 않았는데 2월달은 거래가 조금 더 1월보다는 거래량이 확실히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은 1월, 2월, 3월 이후부터는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데 아까 물량 늘어나는 건 보셨죠? 그 딱 천을지 여들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 고가 물건 신고가 나타나면서 대형 평형의 고가는 신고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국평이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가격이 하락했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락 거래가 더 많다. 51건 중에서 3건이 신고가였다. 평균 전세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직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평균 거래 가격은 전년 빨간색 선 이어서 쭉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하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이다. 가격대별 거래량도 일단 보니까 이게 차트가 한 개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대기가 한 개씩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그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4억 이상 거래, 4억 이상 거래 2020년 금리 굉장히 쌀 때는 우습게 보였는데 지금 4억 이상 거래도 좀 주춤하죠. 거래 비중도 이게 그래프가 한 개씩 날로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과거에 몇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5번 하락. 하나, 둘, 셋, 넷, 지금 4번 하락. 하나, 둘, 셋, 4번.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대충 쳐봐도 일단 하락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월세 거래량 48건, 아까 매매 거래량 49건, 전세 거래량 51건. 전세 거래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매매 거래 좀 늘어났고 월세 거래 조금 늘어났어요. 1대 2대 1로 비율로 본다면은 전세 거래가 51건밖에 안 됐다는 건 전세 거래가 벌써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저 늘어나는 매물을 어떻게 감당할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2월의 임대거래량은 1343건, 전년 동월은 2115건, 772건 차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거래량은 얼추 비슷하게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일어난다면 얼추 비슷하게 수준으로 맞춰질 거는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